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GLT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0차 김성태 국제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특히 GLT 교육은 국가가 좋아하는 사람, 또 기업이 또는 사회가 좋아하는 그런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GLT 교육에 많이 신경 쓰시고 입학시켜 주시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서 개표 부정, 그 부정을 알리기 위하고 부정을 실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입니다. 2002년 16대 선거 때 도입된 전자개표기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무관서, 무방비, 또 국가기관의 권력을 동원해서 저지른 22년간의 부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전자개표기를 단순 기계로 보고 잘못 판결하는 틈을 타 선거보안 규정을 무시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15살 때입니다.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그 외침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외침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직에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7개월 8 동안 그 우리 사회에 부정한 모든 문제, 사회 문제 악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했습니다. 우리 4.19 세력들은 우리의 피와의 대가가 이것뿐인가 외쳤습니다. 그럴 때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조기에 국정을 수습하고 그리고 깡패, 사회 악을 일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을 밝히기 위한 계엄 선포인데 우리는 오히려 박수치고 정말 대통령을 한정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건 누가 시켰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제쳐놓고라도 집권당 공동책임이 있는, 이날에 공동책임이 있는 그런 집권당의 13명이나 적과 야합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정치가 세상문 어느 나라도 이게 장난도 아니고 참 국민의힘 너무 부패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은 경상도 때문에 나오기만 나오면 당선돼 놓으니까 나태해가지고 국가를 생각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법을 모르는 단순한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외쳐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되고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국헌 문란 행위를 막고자 하는 계엄 선포를 탄핵하고 특히 국민의힘 14명 야 정말 못됐다 못됐어 너희들이 정치야 집권당에 책임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왜 부정을 켜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왜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말이죠.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많아요. 뭐 조 누구 같은 사람들. OECD 국가가 우리나라 폭발적으로 공적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서 경고한 것이 벌써 5, 6년 전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 다 이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제는 무너져서 수습할 수가 없어서 국민을 내몰고 남의 나라의 종노릇을 하는 국민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국민이 정신 차리자. 청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세대들의 주부들이 장가기가 무섭습니다. 마트에 가면은 하도 물가가 오르니까 주춤주춤합니다. 아이들 장거리를 사기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75% 이상의 수입을 하여서 먹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전부 우리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생들이 졸업장만 받아가지고 황제 노릇을 하고 100만 이상의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는데도 그 인건비도 무서워서 배추, 콩, 우리가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제일 필요한 그러한 농산물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청년들이 590만 이상, 600만 이상의 지금 놀고 먹는 부모 등골 빼는 썩은 젊은들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일하세요. 핸드폰만 가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만 가지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일을 하세요, 일을.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제조업에 일을 하고, 유통업에 일을 하고, 판매를 배우고, 국제 경쟁력을, 경험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지. 그렇게 놀고 먹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장래가 있겠습니까? 경험과 실습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많이 배우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600대 기업이 고용 창출을 멈추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이 자꾸만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기술도 세계가 평균화되지 않습니까? 기술 모든 것을 앞섰던 것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내년 전망도 아마 고용률이 대기업이 해외 진출을 84.6%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10대 수출만 먹고 사는 나라로서는
너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용 창출에서 연계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때부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고용 창출은 줄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당의 폭주, 횡포,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 청년 여러분, 일하세요. 우리나라 일할 때는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일할 때가 많은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60만 1년에 대학 졸업생 중에서 100만 이상의 외국인에게 일거리를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가 부자고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렇게 유산을 많이 받았습니까? 일을 안 하고 한계로 살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러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선거 부정에 대해서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나와서 광화문에 나와서 외치고 부정에 대해서 외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